안녕하세요. 입시를 보다입니다. 오늘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이 교과 전형에 대해서 한번 좀 비교하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 교과 추천 전형 기준에서 연세대학교 추천형하고 고려대학교 고교 추천 전형은 이 전형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연세대가 이제 교과 100%고 고려대가 교과 80에 이제 서류 20%가 반영되는 전형. 추천 인원도 연세대학교는 10명까지인데 고려대학교는 12명. 수능 최저가 아무래도 좀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어, 수학, 탐구 기준에서 일단 2합 4에 영어가 3이라고 하면 이제 별도 합치면 대략적으로 3합 7, 자연계열 기준하면 한 3합 8 정도 되고요. 고려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에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기준해서 3합 7. 교과 반영 방식은 연세대 교과 100%입니다. 정교과에 석차 등급하고 그 Z 점수라고 하잖아요. 요거를 반반, 50%, 50% 같이 다 합산해서 평균을 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려대학교의 교과 반영은 전교과의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 근데 이제 서류 평가 요소가 있죠. 이수 충실도라고 하는 계열 교과 이수나 뭐 학업 충실도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공동체 영역도 이제 같이 따져보죠. 뭐 아무래도 출결이나 봉사활동 거기에 이제 행특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반영해서 본다. 교과 변경 사항입니다. 어떤 것들이 변경됐느냐,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연세대학교는 24 입시와 지금 올해 25 입시가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일단 기존까지는 교과의 면접을 반영하는 방식의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교과 100%의 수능 최저가 적용됐죠. 그러니까 전형이 아예 바뀌었어. 이 전형이 바뀐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에 대해서는 일단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학교에서, 지금 대학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지역거점 설명회 통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면접이 폐지됐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했더니, 기존에도 면접이 있을 때에도 합격자의 약 50%, 제가 추정할 때는 이제 상위 50%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위 50%대의 성적은 그냥 합격권이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최저 학력이 이제 새롭게 신설되는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 원래 연세대학교가 종합전형의 활동 우수형이라고 하는 전형에 수능 최저가 원래 있었습니다. 거기서 일반고 학생들만을 뽑았을 때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률이 나왔다라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하나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활동 우수형은요, 수능을 보고 면접이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수능을 봤을 때 최저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면접을 보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 응시율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응시율. 근데 이 응시율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율 기준해서 뭐 77.6%, 87.9%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응시율이 100%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최저도 못 맞췄는데 굳이 뭐하러 면접을 보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대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면 이 수능 최저의 난이도를 고려대학교 수능의 최저의 난이도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이게 일단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는 수능 최저를 조합할 수 있는 조합 비율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연세대학교 자연계열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조합 경우의 수는 각각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국어, 수학, 탐구 기준했을 때 자연계열은 1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밖에 안 나오고, 인문계열은 2합 4잖아요. 1, 3, 2, 2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반대로 고려대학교는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이에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세대학교 수능 최저하고 그냥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쉽죠.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영어가 2등급인 경우부터는 조합 비율이 연세대와 거의 비슷해요.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탐구 두 과목이라고 하는 부분의 난이도가 연세대학교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수능 최저 난이도는 동일하거나 아니면 고려대학교가 좀 더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런데 그 고려대학교가 올해 자연계열에 대한 수학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폐지됩니다. 즉 기존까지는 수학에서 미적하고 기하만 반영을 했어요. 연세대가 미적 기하만 자연계열 반영하듯이. 그런데 이거를 올해부터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확통을 봐도 자연계열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조합을 바꿨어요. 물론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되지만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수능 최저 준비생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계열에서 확통을 활용해서 삼합치를 맞추겠다. 왜? 미적 기하보다는 확통을 선택했을 때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아무튼 자연계열이 좀 더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그게 실제 최저 충족률이 얼마만큼 반영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려되는 수능 최저 충족률에 대한 변수값이 생길 수 있고,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이 무조건 변수값인데 고려대와 기준했을 때 그래도 고려대보다 조금 낫지 않느냐, 요런 이제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제가 보는 이 두 학교의 올해의 고교 추천 전형에 가장 중요한 영향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러면 돌아와서 고려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률은 인문계열 기준했을 때 작년 기준 62.4%, 자연계열 기준했을 때 54.1%였어요. 이게 이제 수학에 대한 자연계열 선택 과목 지정이 있을 때죠. 그러면 요거보다는 올해는 좀 올라가겠죠. 아마도 예상을 해요. 올해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프로테이지가 붙겠죠. 그리고 아마 인문계열은 작년하고 거의 유사성을 띠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이보다 증가할 수 있어요. 왜? 연세대학교도 올해부터 수능 최저가 걸려있고, 고려대학교도 수능 최저가 걸려있고, 심지어 그 위에 있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도 수능 최저가 걸려있죠. 3합치에. 고려대학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지균을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요 세 학교의 고교 추천 전부 받아야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쓰지 못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연세대를 쓸 수 있는 학교별 10명은 동일선상에 봐서 고려대하고 연세대 추천형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정도의 집단이니까 충분히 작년보다 최저 충족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작년과 유사한 수능 난이도라면. 물론 수능 난이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에 영향을 끼칠 거다. 그럼 올해 연세대하고 고려대학교 추천을 쓸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유념해서 일단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입시 결과를 두 학교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연세대학교의 입시 결과 인문계열, 자연계열에서 가장 높은 컷들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성을 갖거나 동일한 모집 단위의 고려대학교 전형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이 조금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두 학교의 동일 모집 단위 중에서 좀 더 내신 컷이 더 높은, 이제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러니까 올해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학교의 입시의 난이도라고 하는 건 거의 동일선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관건은 이 부분이겠죠. 서류 20%가 작용을 했을 때 연세대학교 교과 100%하고 얼마만큼 차이점이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알 수는 없지만 기준점은 그래서 50%로 잡았습니다. 교과 100을 할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면접 30% 반영을 하더라도 50% 이내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50% 기준에서 봤을 때 인문계열 기준하면은 이제 사회학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뭐 사회복지학과, 그래서 좀 유사성 있어 보이는 학과들은 고려대도 매칭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흐름상 1.3 이내에서는 좀 더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들이 조금 더 많이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고, 1.4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주로 이제 어문 계열 중심으로 조금 더 눈치 싸움을 하겠다라고 상황 설정을 한 게 아닌가. 뭐,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들이 나진 않아요. 70%컷 이내의 내신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매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1.6은 조금 오바이지 않나. 서울대 직윤을 한번 떠올려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1.3 이내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뒤로 연세대하고 이제 고려대가 서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서울대는 종합이기 때문에 100%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1, 2등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연세대학교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짧으면 1.4에서 수능 최저 난이도에 의하면 1.5 이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고려대는 요거보단 조금 더 후할 수 있다. 왜냐면 서류평가 20%가 들어가니까.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동일한 1.4에서 1.6 이내까지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70% 기준했을 때 지금 생각보다 1.6 정도의 성적을 마저도 들어갈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연세대에 비하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자. 연세대학교 고려대 등가 교환이 안 되는 좀 다른 모집 단위들로 이루어지는 것도 쭉 설정을 해서 보면은 고려대학교가 모집 단위가 훨씬 많거든요. 그 부분에서 뒤쪽 라인으로 가면은 분산될 만한 모집 단위들이 충분히 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 계통으로. 특히 뭐 한문학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서문학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연세대학교에서 단독 모집 단위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의료, 실내, 통합, 아동, 신학, 문화인류 정도인데, 수학에 봐도 신학과 정도만이 1.6이 넘어가지 나머지는 그 정도까지는 넘어가지 않아요. 인문계열은 1.4, 1.5까지가 연세대의 올해의 좀 합격 라인, 고려대는 1.4, 1.6 정도까지가 합격 라인으로 보는 게 일반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인문계열보다는 조금 더 좋은 내신 성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 1.2는 초반 성적대는 없지만 1.2부터 1.3, 1.4 라인을 지금 50%컷만 기준을 잡아보면 고려대도 그렇고 연세대도 그렇고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1.6이 넘어가는 모집 단위가 50% 기준 했을 때 몇 개 되지도 않고요. 70%를 기준으로 해도 지금 연세대학교 기준은 4개 모집 단위밖에 없고요. 고려대학교 기준에서 3개. 뭐 인공지능학과 작년에 모집 안 했으니까 모집 단위밖에 없어요. 여기 자연계열의 단독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해도 1.6 넘어가는 모집 단위가 고려대학교는 가정교육과 정도고, 연세대학교가 대기과학과하고 디스플레이 융합 공학과 정도만 1.6이 넘어가요. 70% 기준 해도. 인문계열에 비해서 더 촘촘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1.2, 1.3, 1.4는 훨씬 더 치열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연계열 기준 잡아보면 1.3부터 굉장히 촘촘하게 붙여서 실제로는 1.4 아니면 이제 최저의 미적과 기하까지 반영을 하니까 최대 맥스 1.5 정도 이내.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1.3 기준에서 1.5 아니면은 1.5 정도. 인문계보다는 서류평가여서의 반영 그 비율이나 효과가 더 폭이 넓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5가 넘어가면은 뭐 최저 충족률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동일선상이라 보면 1.5 넘어가면 솔직히 합격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교과 전형 좀 비교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 자료들 한 번 더 참고해서 보시고,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도 이제 학교에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충족률에 대해서 제가 쭉 보여드리고 있지만, 3합7이라고 하는 범주의 이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은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한 60% 내외, 그러니까 50%에서 60% 사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까지 만약에 가본다고 하면은 현재 보시기에는 원래 경쟁률의 거의 반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좀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직접 비교하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입시 결과로만 보면은 두 학교가 대한민국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들 아니겠습니까? 요 정도 집단들이 추천을 받아서 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기준했을 때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의예과 기준에서도 올해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제 생각이 맞으면 아무튼 1.1은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뭐 치의의 약학도 1.1 이내로 들어와야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뭐 1.2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니까. 오늘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교과 전형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입시 결과까지 좀 비교를 해서 그 값을 보는 게 그래도 나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자세한 정보들에 대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진짜 연세대 고려대 올해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제가 볼 때는 수능 최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수능 최저의 실질 난이도에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입결 컷보다 훨씬 더 편차가 날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 대거 그 중간 단계 다 탈락한다고 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진 않긴 하지만 이게 현역생들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이게 의외의 변수들이 생길 수 있고 의대에 대한 인원이 그러니까 지방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튼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튼 최상위 등급대에서 수능 최저 맞추는 교과 전형으로 의대 준비하는 학생들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올해 수능 최저를 지금 이것도 만만치 않지만 더 경쟁자들이 치열해졌으니 녹록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